많은 분들이 는 그들만의 세상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미 정부의 비대칭이 다 깨졌거든요. 현재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단순하게 이 건물을 임대료만 받으려고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겁니다. 대략 한 50억 정도에 이제 팔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력도 없던 저도 했습니다. 오늘도 팩트 체크하러 큐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큐보시 팩트 체크하러 왔습니다. 안녕, 반가워. 너가 큐봇이구나. 너 남자니 여자니? 잘 왔어.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0년 차 빌딩 투자업 그리고 디벨로퍼로 활동하고 있는 배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부동산 금융개발을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한국경제 부동산 밸류업센터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SBS 모닝와이드에서요, 돈의 맛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연예인 빌딩 자산관리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이 흙 속에 가려진 진주를 발굴을 해서 예쁘게 가공하는 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제가 올해 나이가 44살이거든요. 근데 24살 군대 말년 휴가를 나와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친구들하고 휴가 때 이제 술을 한잔 하려고 이 강남역에 나왔었는데, 강남역 앞에 보여지는 그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런 빌딩을 갖고 싶다, 저런 빌딩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게 이 빌딩 투자업입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유년 시절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민한 끝에 이 서울 시내에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지?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동산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하고요. 하기 싫으면은 안 할 정도로 일단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좀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좀 이 자리를 잡는 그 과정까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처음 이 시스템을 셋업하는 과정만 거치면은 시간은 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3시간을 일하고 싶다, 그럼 이제 3시간을 일할 수 있고, 5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 그럼 5시간을 일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업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냥 제 선택하에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가 이제 제 나이가 24살이었어요. 말년 휴가를 나와서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 부동산 업 중에서도 빌딩 투자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상대를 하고 또 기업가 분들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모으고 모은 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빌딩 투자했을 때 수익이 얼마였나요? 네, 그때 당시가 이제 종로구에 있는 꼬마 빌딩을 투자를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 8천만 원 갖다 투자를 하기는 상대적으로 이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건물을 사기에는 다소 돈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희 그 지인 형님들 2명하고 총 3명이서 투자를 했고요. 그때 당시가 21억짜리 건물을 구입을 했고, 그때 당시 투자를 해서 저한테 떨어졌던 이익금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하시는 건물 투자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건물 투자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소리 없는 도둑,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이 건물 투자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이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시세 차이까지 발생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보유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건물 투자는 참 매력적인 마켓입니다.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건물 투자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아파트가 아닌 이 빌딩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 정권에서 가장 그 주의 깊게 보는 게 어떤 거죠?
주택이잖아요. 현재 정권에서는 이 주택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는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주택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뭘까요? 바로 이 꼬마 빌딩 시장입니다. 이 꼬마 빌딩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 정부 규제에서 자유스러우면서도 이 대출, 이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빌딩 투자업이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일반 직장인도 이런 빌딩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만 탑재를 한다고 하면요. 누구든지 다 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건물, 이 빌딩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매매를 통해서 꼬마 빌딩을 구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 이 흙속에 가려진 진주를 발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내 자기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에서 내가 한 10%에서 한 20%의 현금만 있으면은 충분히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꼬마 빌딩 시장입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빌딩 투자로 가장 크게 벌었던 수익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총 3명이서 공동으로 이제 매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가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매입을 해서 약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건축을 했어요. 나머지를 다 매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 1인당 배당을 받은 금액이 약 8억 정도가 됩니다. 한 건당 최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요. 보통 그 투자 금액 대비 최소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웃풋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이 벌었던 배당 차익은 약 8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건물 투자는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의 건물주분도 처음부터 건물주였을까요? 아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게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가장 큰 장점이 금융권에 있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합니다. 돈 없는 사람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사업이든 장사든 최소한의 좀 종잣돈은 있어야 그래도 투자가 가능하겠죠. 다만 내가 보유한 종잣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종잣돈에 맞춰갖고 투자할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얼마 정도 있어야 현실적으로 시작 가능합니까? 그게 뭐 지역이라던가 또 대지 면적 또 도로에 대한 조건 이게 분석해야 될 개별성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한 8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꼬마 빌딩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나요? 네, 실패하는 분들은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부동산 투자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부분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최소한의 지식을 탑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지식조차 없이 저게 좋더라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 대표적으로 실패하는 케이스들입니다. 반대로 잘 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요? 반대로 잘 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정반대를 행동하면 되죠. 한마디로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소한의 지식을 탑재를 하고 또 부동산을 보는 안목과 또 개별성을 분석하는 그런 안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성공적인 투자로 갈 확률들이 높습니다. 자, 이 꼬마 빌딩이 실제로 어떻게 또 생겼는지 또 제가 얼마 전에 투자한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현장에 가서 한번 차분하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죠. 대표님, 사람들이 건물 투자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이 건물 투자, 빌딩 투자는 그들만의 세상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 역시 처음부터 건물주였나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좀 심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정보의 비대칭이 다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이 빌딩 투자 시장입니다. 연예인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꼬마 빌딩 투자를 많이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이 벌 때는 확 버는데 못 벌 때는 전혀 못 벌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되면서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꼬마 빌딩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빌딩 투자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빌딩 투자가 위험하다기보다는요, 내가 빌딩 투자를 할 기초 체력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거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죠. 이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빌딩 잘못 사면 매각이 어렵지 않나요? 어떤 투자든지 주식에 투자를 해도 똑같고요.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부동산을 보는 어떤 안목이 있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빌딩 투자를 하는데 대출은 잘 나오나요? 보통 이 대출 같은 레버리지는요, 주택 같은 경우는 2026년도 5월 9일 이후로 아마 전혀 이 대출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꼬마 빌딩 시장은 내 자기 자본 최소 10%에서 20%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꼬마 빌딩 시장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규제하지 않나요?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제를 하죠. 근데 이 꼬마 빌딩 시장은 쉽게 들어오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꼬마 빌딩 시장을 규제를 한다? 그럼 자영업자들이 도산되겠죠. 이 자영업자들이 도산된다? 그럼 내수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인 꼬마 빌딩 시장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빌딩 투자하려고 대출하면 이자 갚기 힘들지 않나요? 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이 꼬마 빌딩 투자를 하는 목적성부터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어떤 A라는 건물은 매월마다 발생하는 임대료가 1,000만 원이지만은 또 B라는 건물은 매월마다 발생하는 임대료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만큼 이 건물 투자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라는 건물 속에 이 소프트웨어라는 어떠한 임차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월세 수입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월세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만큼 대출 이자를 내고서도 충분히 그 차익이 남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빌딩 투자 실패해보신 적 없나요? 빌딩 투자 실패했을 것 같나요? 저는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저희 의뢰인들은 실패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대표님, 현재 자산 규모 어느 정도세요? 제가 제 입으로 제 자산을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소유한 부동산 그리고 제가 매월마다 들어오는 어떤 이자 소득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꼬마 빌딩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꼬마 빌딩의 가장 큰 장점은요, 화폐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데요, 이 꼬마 빌딩 시장은 시간이 지나도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꼬마 빌딩입니다. 지금 와 있는 이 건물 실제 가격 얼마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도 12월 31일 날 계약을 했고요. 그때 당시 총 2명이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6억 5천만 원인데 감정가가 30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판단하에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넣을지 안 넣을지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이 시장 가격은 한 30억 정도 가고요. 현재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단순하게 이 건물을 임대료만 받으려고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부분 성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쁜 건물로 만들어가고 대략 한 50억 정도에 이제 팔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6억 5천만 원 기준 했을 때 저희 자기 자본이 1인당 한 1억 3,500만 원씩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뭐 1000%가 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건물 사려면 현금 얼마 있어야 합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융 레버리지는 90%를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10%만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거 투자를 할 때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저희 지인 형님의 법인 명의로 이제 투자를 했고, 저희는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빌딩에 투자하면 10년은 묵혀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10년까지 왜 묵히나요? 네, 그냥 빨리 사고 팔고를 하셔야죠. 이게 이제 보통 10년까지 그 보유하는 경우는요,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으려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꼬마 빌딩 투자를 할 때 법인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법인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개인으로 취득하는 45% 구간이 아니라 19%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금 측면에서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빌딩 투자할 때 상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상권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수익형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건물 가격이 오른다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무리 동떨어진 곳에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흡인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스타벅스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스타벅스는 최초에 입점할 때부터 상권 분석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상권 분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들어갔다는 것은 검증된 상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임차인 잘못 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임차인 잘 들이셔야 돼요. 이게 임차인을 잘못 들이게 되면 당연히 임대료가 연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임대가 연체가 되면은 나중에 공실이 발생될 수 있고, 이 공실이 발생되면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 빌딩 투자를 할 때부터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좋은 임차인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좋은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임대료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임차인이냐, 그걸 먼저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업종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가령 유흥업소라든가 또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도박장인 임차인들은 임대료는 굉장히 높게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업종과 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좋은 건물 고르는 기준 3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좋은 건물을 고르는 기준이요. 우선은 입지적인 여건에서 가급적이면은 인서울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의 상권을 봤을 때 어떠한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이거를 내놨을 때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지역인지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묻지마식 투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게 1998년도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이 폭락론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2026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아마 적어도 최소 1000% 이상은 수익이 올랐을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소액 건물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 소액으로 꼬마 빌딩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일반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거냐, 그 2가지를 놓고 내 가용자금을 어느 정도를 놓고서 투자를 할 것인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독학해서 빌딩 투자하는 게 가능할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이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면은 당연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이 지식이 탑재가 돼 있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만 키운다고 하면은 금융권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충분히 누구나 다 가능한 시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꼬마 빌딩,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규모가 상당히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 학습을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빌딩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탑재를 하고 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배우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나 다 가능한 시장이고요. 내가 또 혼자 못하는 부분들을 공동으로 나랑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험은 분산되면서도 수익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당연히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냥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무를 하면서 그 실무를 통해 이론을 대입시켜 가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무료 라이브 특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흙 속에 가려진 진주를 발굴할 수가 있는지, 또 그 발굴한 진주를 어떻게 더 예쁘게 가공할 수가 있는지, 그런 모든 A부터 Z까지의 노하우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할 행동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요, 저는 지금의 핫플레이스 어디죠? 뭐 신당동, 성수동 이런 핫플레이스잖아요. 근데 10년 전에는 핫플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년으로 돌아간다, 아마 금융권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성수동이나 신당동이나 이런 핫플레이스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요. 저는 아직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흙 속에 가려진 진주들을 계속 발굴을 할 거고요. 그걸 예쁘게 가공을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디벨로퍼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어떤 DNA를 좀 탑재할 수 있는 제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 그게 앞으로의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력도 없던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완료. 무료 강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